안녕하세요. 지난 9월쯤부터 결혼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었던 올해로 34살 된 여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고 있다는 건 결혼이 아니라 파혼을 했다는 소리겠지요. 저는 현재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9억이었고 현재는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하는 집입니다. 거품이 빠진 거고 집값이 다시 저만큼까지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샀던 집이지만 이미 재미 볼 만큼 다 봤고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 급할 것도 없어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집은 제가 23살 사회초년생이던 시절에 갖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저희 외삼촌이 신혼집으로 살던 집이었는데 외삼촌네가 그때쯤 이민을 가게 되면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전문가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약간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애초에 그 집도 외삼촌네 결혼했을 때 어머니께서 분명히 10년 내로 크게 돈이 들 집이라고 강력 추천을 해줘서 얻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이 참 아깝다고 손에 쥐고만 있어도 언젠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분명히 돈이 들 텐데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그 집을 우리가 살까 말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머니께 그 집 내가 사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가진 게 딸랑 100만 원뿐이었다 보니 부모님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했지요. 부모님이 저 대신 대출을 받아주셨고 그 돈을 제가 일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자취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안면몰수하고 부모님 집에 신세 지면서 정말 제 핸드폰 요금하고 회사 출퇴근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정도만 제외하면 한 2년 가까이를 땡전 한 푼 안 쓰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고생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라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다 큰 딸 데리고 살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으신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을 산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전부 갚아낼 수 있었어요. 처음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샀다 보니 은행 대출 갚는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몇 년 더 지나서 세입자분이 나가게 되면서 대출을 조금이나마 다시 받아 전세금을 돌려드렸고 그때부터 아예 제가 실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출 하나도 없이 100% 내돈내산 내 집이 되었고요. 어머니 예상대로 집값은 제가 집을 처음 샀던 순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습니다. 3억도 안 되게 매매한 아파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을 찍었을 때 9억까지 올라갔어요. 부동산이 저렇게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속으로 수틀리면 그만둬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탁 거절하기도 쉽고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도 실패를 조금이나마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파혼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너무 자서전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결국엔 제 소유의 집 때문에 파혼을 했다 보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1년을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연애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33, 남자친구 나이가 36이었다 보니 당연히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을 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1년간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자가로 대출 하나 없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 이야기 오가기 전까지는 남자친구한테 먼저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유세냐, 그걸 숨기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숨기려고 숨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할 타이밍이 없었을 뿐이에요. 뜬금없이 남자친구한테 나 사실 자가로 집 한 채 있다 하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말할 기회가 생기면 꼭 말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미루고 미뤄지다가 결국 결혼 이야기 나오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미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던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느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에 하수구 막힌 거 고쳐주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동네가 회사 출퇴근하기에 유리한 위치도 아니고 보통 자취를 하면 원룸 건물 같은 데서 할 텐데 24평 아파트에서 가족들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안 해주니까 혼자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제 집 주소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다대요.
친구한테 소개받았다 보니 기껏해야 친구가 설레발치면서 남자친구한테 알려줬구나 싶었는데 차라리 저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했으면 모를까 말도 없이 등기부등본을 뽑아본 게 조금 기분이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기가 원래도 부탁하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거 알지 않느냐고, 특히나 먼저 말을 안 해주는데 거기다 대고 말하기가 좀 그랬다고, 그래서 혼자 어떻게 알아내볼까 하다가 그 방법을 쓴 거니 이해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미리 말해주는 거랑 이미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때 저는 그냥 남자친구 말대로 어차피 알려줬을 거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 넘어갔던 게 저희 실수라면 실수였어요. 그때 파혼했다면 2달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더러운 꼴도 안 봐도 되었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왜 그때 빨리 결정을 못했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도 또래치고 돈을 적게 모아놓은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뭐 남자가 2억 3억씩은 모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보곤 했는데, 솔직히 36 나이에 1억 5천을 모은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그만큼 잘 모아놓고도 남자친구는 매사에 늘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7억짜리 집을 해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이 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 집을 가지고 유세를 떨 생각도 없었고, 그로하여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다던가 유리한 입장에 서려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러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가장 골칫거리인 신혼집 문제는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건데, 솔직히 그 집이 네 집이든 내 집이든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맨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1억 5천이나 되는 거금을 모아놓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뭐 결혼하는데 집 문제도 걱정할 거 없고 이 돈은 그냥 엄마 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아무 불만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차서 저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지 싶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 나이가 한참 때라 연애도 1년밖에 안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남자친구가 제 집값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36에 1억 5천이면 넉넉 잡아 30살부터 사회생활 했다 치고 1년에 3천씩 모은다는 건데, 그러면 20년도 더 걸린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나왔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애초에 저희 집 등기부등본 뽑아봤을 때부터 지 엄마랑 짜고 입을 맞추고 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결혼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법이다 보니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단 먼저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제 앞에서는 집 때문에 그렇게 풀죽어하고 똥 씹은 표정만 짓고 있더니 막상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넉살 좋게 잘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성격도 밝고 직장도 좋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 생각은 30살 되자마자부터 있던 것 같은데 왜 저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남자친구를 괜찮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 결혼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하마터면 제가 청춘 바쳐 장만한 내 7억 집까지 내주고 독박을 쓸 뻔했네요. 아무튼 당시 저희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결혼을 기다려왔던 시기이기도 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셨죠. 상견례 하기 전에 앞서 일단 제가 먼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는 게 순서였으니 일단은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고 그 후에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마을 단위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명절 때 오며 가며 할 때는 조금 힘들겠다 싶었지만 가는 길 내내 풍경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른 것보다 아들을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이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무슨 말만 나오면 아들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다니 어쩌니 하면서 어릴 때 뭐 수학 경시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입상을 해온 것부터 시작해서 인서울 상위권 대학 들어간 것까지 아주 동네에서 남자친구를 두고 개천에서 용났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개천에서 용났다 하면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사 판검사 정도는 되거나 고시 정도는 패스해야 하는 말 아닌가 싶긴 했지만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좋으실까 싶어서 맞장구나 쳐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나 싶었고 오히려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니 결혼하고 나서 고부 갈등 같은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은 없겠나 싶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순수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비 시어머니 또한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자친구 어머니인데 당연히 말했겠거니 싶었고 그걸 미리 언급했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어머님의 제게 한마디 꺼내왔어요. 제 집 때문에 우리 아들이 너무 주눅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 달랐을 뿐 여태껏 남자친구가 너가 집 해오는 거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신감 없어 하던 거랑 다를 게 없는 말이었어요. 하도 들어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저러고 나오니까 아주 넌떨머리가 나더라고요. 사실 답도 없는 거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남자친구가 제 집값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2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나요? 20년은 조금 비약이 심하고 연봉 오르는 것까지 감안해준다고 해도 연봉이 1년에 1억씩 오르는 것도 아닌데 20년 걸릴 게 15년 걸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집값은 20년 동안 동결하고 가만히 있나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긴 하지만 예전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지언정 여지껏 매 조금씩이나마 올랐으니 20년 뒤에는 또 7억 하는 집이 얼마나 돼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자꾸 집에 비해 해가는 게 없어서 주눅든다니 어쩐다니 답도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이참에 어머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 나왔으니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랑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구해 마련해 줄 터이니 신혼살림은 그 집에다 차리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고 그 집에 살림을 차리면 적어도 아들이 처가에 주눅들 일이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싸한 말이라도 했으면 납득이라도 했을 텐데 이건 뭐 조삼모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하자는 건가 싶대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집에서 돈을 모아 신혼집을 해준다고 한들 제 집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세입자를 구한다면 받게 될 전세금 또한 제 돈이나 마찬가지고요. 빈집으로 둔다고 해도 말 그대로 집이 부동산인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자는 거냐 했습니다. 거기에 집을 팔아서라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시골 동네의 고급 주택도 아니고 서울하고 접근성도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에 있는 그냥 평범한 시골집을 시골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세를 준다면 모를까 세상 어느 누가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사려고 들겠나요.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집이 팔린다고 해도 이 집이 땅까지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모아놓은 돈이 1억 5천이고 그렇게 전부 합쳐봐야 제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인데 굳이 멀쩡한 24평 아파트를 두고 3억 5천 주고 서울 어디에 집을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라는 건지 싶었네요. 당사자인 제가 괜찮다는데 왜들 자꾸 그러시냐고 그리고 집까지 팔아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머님은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러냐 그렇게 되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 최대한 좋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부터 남자친구가 자신감 없는 모습 보이면서 자꾸 질질 끌고 그랬던 게 사실은 다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태까지 남자친구가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보다 결혼 자금을 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고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대답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하고 되물었어요. 상식적으로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 살고 있는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개천에서 태어난 용의자 어머님의 자랑인 남자친구가 여지껏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1억 5천, 그걸 합쳐서 저희 신혼집을 구해주고 당장 자기는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 제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으니 저게 웃자고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대답을 했더니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면서 내 집에 당신들 살게 해주면 제가 앞으로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부모가 가까이 살면 저희한테 이득 아니겠냐는 주장을 해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에 가족만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던 뭐 밑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던 분명히 도움될 일이 있을 거랍니다. 막말로 애 태어나서 당신이 애만 봐줘도 저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 돈 아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야 뭐 꼭 시어머니한테만 맡길 이유가 있나요? 요즘 들어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육아휴직 같은 거 당당히 쓸 수 있는 시대고 거기에 저희 부모님이 이미 가까이 살고 있는데 굳이 제 집까지 비워줘가면서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 할 필요나 있나 싶었고요.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이번엔 감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당신들이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지 않냐고. 우리 아들 아니면 언제 또 당신들이 서울에서 살아보겠네요. 아파트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2번 다시 똑같은 거 물어보지 못하게 확실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그래도 그건 안 된다 딱 잘라 대답했어요. 어차피 집 팔아서 결혼자금 보태주실 거면 안 보태주셔도 되니까 그 돈으로 서울에 살 곳을 구해보시는 건 어떻겠냐고.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2분만 사시는 거면 적당한 전세 매물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도와준다는 척 친절히 굴다가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게 해달라고 불쌍한 척까지 하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번엔 또다시 돌변해서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너 돈을 얼마나 벌길래 그깟 집 가지고 유세를 떠냐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월급은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벌기는 해요. 남자친구 나이가 저보다 많기는 하지만 저는 23살 때부터 일을 했다 보니 사회생활 경력이 훨씬 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가 난다는 건 앞으로도 제가 남자친구 연봉을 따라잡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은 모르겠지만 당장만 두고 보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 어머니가 돈을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 아들 처가 눈치 보고 살게 만들어서 니네 친정에다가 우리 아들이 번 돈 죄다 빼돌릴 계획 아니냐고.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내가 가까이 살면서 니들 어떻게 하고 사는지 지켜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사람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졌으면 저런 생각까지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친구가 저보다 덜 해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니라 제가 더 해오니까 그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가 우위를 점하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당신 아들이 평생 마누라 눈치, 처가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다시 말했죠. 아니 누가 가까이 못 살게 했느냐고. 집 해오는 거 가지고 어머님 아들 처가살이 시킬 생각 없고 돈도 빼돌릴 생각 없으니 집 팔고 이사 오셔가지고 가까이 살면서 한번 지켜보시라 했어요. 내 집 바로 옆집에다가 집을 구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내 집 말고 다른 집 구해서 사시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때 그냥 상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했는데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 못된 아줌마 생각을 고쳐먹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보라면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저희 부모님의 가정교육까지 운운해가며 뭐라 하는데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고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응당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 모르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나 싶었는데 믿는 구석이라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집까지 들고 시집 온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건지 제가 무슨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줄 알았나 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가운데
남자친구가 언제 제 편에 서서 말 한마디 해주려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꿀먹은 뭐마냥 입국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엄마가 저 모양 저 꼴로 어깃장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해줄까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상황만 지켜보는 남자친구를 보니 더는 이야기 나눌 것도 없겠다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꿀먹은 뭐마냥 아무 말도 없던 남자친구가 이젠 망부석이라도 된 건지 저를 따라서 같이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표정이 마치 네가 처음 와보는 시골 동네에서 나 없이 어떻게 집에 갈 건데 하는 표정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자식도 그냥 한통속이었구나 싶어서 열받아서 한마디 외쳐주고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무슨 개천에서 용난 거냐고, 아줌마 아들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사람 아니니까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오니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하더라고요. 끝까지 남자친구는 집안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고 솔직히 처음 와보는 데다가 외진 시골 동네다 보니 어떻게 집에 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나마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본 것 같아서 무작정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핸드폰도 있는데 뭐 문제 될까 싶었고 길 따라서 걷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15분 정도 걸으니까 들어올 때 봤던 정류장이 보이고 그때는 많이 안심이 되었어요. 문제는 버스가 반나절에 한 대 정도씩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기다려야지 어쩌겠나 싶어서 정류장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10분인가 있었을까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버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차를 이끌고 저를 찾으러 나왔나 봅니다. 정류장 앞에 차 세워두고 저한테 빨리 타라고 하는데 집으로 갈지 저를 또 엄마 집으로 끌고 가서 내 집을 내놓으라고 할지 누가 아나요. 싫다고 거절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엄마가 가까이 살면서 우리 도와주실 걸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인 거 모르냐면서 설득을 하는데 반대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예 개무시를 하면서 상대를 안 해줬더니 답답해졌는지 차에서 나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안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랑 나랑 3억 5천 마련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제 집을 3억 5천에 자기 어머니한테 파는 걸로 하고 우리는 3억 5천으로 새 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신혼집 명의는 공동이 아니라 오롯이 제 이름으로 올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엄청 대단한 제안이라고 선심 쓰듯 말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네 제안을 받아줄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3억 5천 집을 해오는 거고 너는 맨몸으로 장가오겠다는 건데 그럼 그건 그거대로 우리 집 눈치 안 보이냐고 물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내 집을 거저먹을 생각밖에 없던 거 아니냐고. 절대로 니랑 니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고 결혼도 뭐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쩌다 운 좋게 집값이 올라서 큰돈 번 걸 가지고 그러냐고. 3억 5천이면 네가 처음 집 샀을 때 가격보다 더 잘 쳐주는 건데 그냥 시어머니한테 가족 할인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돈 받고 말면 좀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집을 얼마 주고 샀는지 취득가액까지 꿰고 있는 걸 보니 일전에 남자친구가 제가 집이 자가인지 궁금해서 등기부등본 뽑아봤었다는 말이 기억이 나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그게 아니길 바랬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남자친구는 제가 7억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결혼을 전제로 내 집을 지 엄마한테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억 5천 모아놓은 게 어디냐고, 오히려 내가 집이 있으니 더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런 속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엄마한테는 그게 얼마나 기회처럼 들렸겠나 싶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차가 한 대 더 도착했어요. 멀리서 남자친구 차가 오는 걸 보고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했었거든요. 경찰분들이 오시니 남자친구도 저를 다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저는 경찰분들 도움을 받아서 가까운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마터면 내 인생 조질 뻔했다고 뭐라 하니 친구가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사과해오는데 친구가 뭐가 잘못인가 싶었어요. 가면을 쓰고 본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는 두 얼굴의 사이코였는데 1년이나 연애했던 저도 몰랐던 걸 한낱 회사에서 몇 번 말 몇 마디 주고받은 게 다였던 친구가 그 사실을 알 리가 만무했죠. 이후로 혹시나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따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연락도 따로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걸로 봐선 남자친구도 완전히 쫑났구나 싶어서 포기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가 않아서 며칠 정도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부모님도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면서 일단 경찰에 연락을 해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에 뒤숭숭하다 보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나쁠 거 없다시면서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본 모습을 모르고 지냈던 걸 떠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집을 어떻게든 거저먹어보겠다고 안 했다면 진짜 결혼까지 할 뻔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작정하고 사람 속이는 인간만큼 무서운 게 또 없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여지껏 연락도 없고 나타난 적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언제 또 제 앞에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일단 제 이후의 거취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신세 좀 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내 집을 지 엄마한테 거저먹게 해주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까지 했다가 파혼한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그냥 제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은 전세를 주기로 했어요. 언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무리 세상 가장 편한 내 집이라고 해도 편하지가 않아서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돈하고 저희 어머니 돈 합쳐서 새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남자친구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걱정을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저 대신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복수를 해줬거든요. 인터넷은 물론이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남자친구랑 저 사이에 있던 일을 낱낱이 까발려줬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도 손절당하고 회사 내에서 입지도 안 좋아져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러다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한다면 혹시나 그걸 가지고 저한테 앙심을 품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싶어서 결국엔 집을 내놓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저희 집에 인사시킬 때 집이 아니라 밖에서 만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네요. 적어도 남자친구가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일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